안녕하세요, 야르미루입니다. 벌써 2019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올해 제가 굉장히 잘 썼던 제품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옆에 모아뒀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한 12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클렌징 제품부터 뭐 샴푸도 있고 기초 제품 그리고 향수까지 여러 종류의 제품들이 있는데 어떤 제품들을 제가 2019년에 굉장히 잘 썼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요거 더마 퓨어 클리닉 스킨 럽스파 클렌징 디바이스예요. 얘는 제가 올해 초에 태국 여행 갈 때 면세점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뭔가 이제 클렌징 관련 영상을 찍은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거의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잘 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클렌징을 해주는 부분이 실리콘 헤드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일단은 걱정과는 다르게 이 실리콘 헤드 부분이 피부에 문질렀을 때 정말 부드러워요. 얘가 찢어지지 않는 이상, 얘를 분실하지 않는 이상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건조도 굉장히 빨리 돼서 조금 더 위생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세안을 하고 나면 정말 피부가 너무너무 보들보들한 거예요. 그리고 피지가 많이 끼는 이 T존 부위, 특히 이 코 부분에 이걸로 되게 진득하게 문질러주면은 정말 코가 굉장히 맨들맨들해져요. 쓰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게 얘는 사용하고 나서 여기 클렌징 헤드를 벗겨내서 씻어내고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합체를 해줘야 됩니다. 조금 번거롭긴 한데 그렇다고 얘를 막 못 쓸 정도로 너무 불편하다 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충전을 딱 한 번 했어요. 충전을 많이 안 해줘도 얘가 굉장히 오랫동안 배터리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잘 쓴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네이처 리퍼블릭 블랙빈 안티 헤어로스 샴푸예요. 얘는 탈모 완화 기능성 샴푸거든요. 얘를 처음 써보게 된 게 저번에 네이처 리퍼블릭 담당자님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네이처 리퍼블릭 제품들을 이렇게 선물로 많이 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써본 제품인데 그 이후로 쟁여두고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얘는 지금 사용 중인 제품이고 얘는 이미 다 쓴 제품 빈통, 그리고 저번에 세일할 때 또 2개를 쟁여놨습니다. 제가 M자 이마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해가 갈수록 점점 이 라인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탈모 기능성 제품 아니면 제가 막 두피도 막 트러블이 많이 나기 때문에 두피 관련 그런 샴푸를 많이 쓰는 편인데 사용감이 제일 좋아요. 그동안 했었던 다른 탈모 기능성 샴푸들은 쓰고 나면은 머리카락이 굉장히 뻣뻣해졌었어요. 이 블랙빈 샴푸는 머릿결이 굉장히 부들부들해져요. 멘톨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피가 굉장히 시원해요. 그리고 디렉터 파이님 유튜브에서 그 샴푸 베스트 오브 베스트 뽑을 때 굉장히 성분도 착하다고 거기서 뽑혔던 바로 그 샴푸입니다. 물론 막 머리를 감거나 빗질을 하거나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탈락되는 머리카락이 뭐 있기 마련인데 그거 외에는 좀 약간 모근이 탄탄해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올해 굉장히 잘 썼고 앞으로도 큰 뭐 이변이 없는 한 굉장히 잘 쓸 것 같은 샴푸였습니다. 다음은 토너인데요. 라네즈 크림 스킨입니다. 얘도 이미 2병인가 3병을 사용하고 있고 하나 대기 중입니다. 얘는 올해 제가 올렸던 겟레디 영상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왔던 제품이고 저번에 올렸던 지루성 피부염을 위한 스킨케어 그때도 사용을 했고 보여드렸던 제품이에요. 이 제품의 컨셉이 스킨에 크림 한 통을 다 녹여냈다 약간 이런 컨셉인데 정말 그 말이 딱 맞을 정도로 보습력이 엄청나요. 그리고 보습은 그렇게 굉장히 좋으면서도 사용감이 좀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루성 피부염이 여기 코 옆부분이랑 입술 아랫부분 이렇게 있는데 좀 심해질 때는 굉장히 빨개지고 뭘 발라도 따가워요. 근데 그때는 크림 스킨을 바르면은 피부가 굉장히 편해요. 다른 건 다 따가운데 얘는 안 따갑더라고요. 얘로 스킨팩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피부 진정도 되고 보습도 채워주고 좋더라고요. 올해 유난히 지루성 피부염이 좀 심했었는데 그만큼 정말 잘 쓴 제품이에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미샤 비폴렌 리뉴 앰플러예요.
얘는 사용하면은 피부가 쫀득해지는 그런 에센스인데 약간 피부에 올려놓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끈덕이는 느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제품인데 막상 얼굴에 바르고 계속 이제 흡수를 시키면은 흡수도 빠르게 되고 피부가 정말 쫀쫀해지는 제품이에요. 사용감 부분에 있어서 여름에 사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한데 더워지기 전에 굉장히 잘 썼었고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이 제품이어서 얘 역시 이렇게 쟁여놓고 있는 제품입니다. 피부가 좀 약간 푸석푸석하다, 내 피부에 영향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낮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바르기 괜찮은 제품이고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이런 날씨에는 아무리 촉촉하게 기초를 깔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도 찬바람 때문에 약간 피부가 쩍쩍 갈라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나이트 케어로 얘를 듬뿍 발라서 흡수시키고 그러고 자고 나면은 피부가 손상됐던 게 좀 많이 개선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은 피지오겔 데일리 모이스처 테라피 페이셜 크림이에요. 얘는 정말 심플한 제품이에요. 별다른 기능 없이 딱 수분과 유분을 채워주는 그 본연의 크림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 얘도 정말 순해요. 그래서 피부염이 굉장히 심할 때는 라네즈 크림 스킨이랑 얘만 딱 발라서 스킨케어를 마무리하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또 다른 크림들을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있어가지고 얘를 사용하고 있지 않긴 한데 그래도 이 피부염이 또 언제 또 심해질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제 화장대에 항상 이렇게 있어야만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다음은 아이크림인데요. 요겁니다. 네이처 리퍼블릭 진생 로얄 실크 아이크림. 얘도 지금 사용하는 거 한 통, 이미 사용해서 싹 비운 거 하나, 그리고 이전에 한 개를 또 썼을 거예요, 올해. 얘는 네이처 리퍼블릭에서도 조금 고가의 프리미엄 라인 제품이에요. 이 진생 로얄 실크 라인이 좀 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좀 약간 로드샵 브랜드인데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사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얘는 그냥 뭐 네이처 리퍼블릭의 제품이다. 약간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이 제품 자체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눈가가 정말 건조하거든요. 그리고 눈 밑에 주름이 좀 심한 편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때 여기 피부염 때문에 그 망할 피부염 아무튼 피부염 때문에 여기가 양쪽 눈 이 부분이 엄청 가려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았으면은 당장 피부과를 달려갔을 텐데 그때는 막 피부 관리를 막 좀 안 할 때 막 지금처럼 메이크업도 안 할 때 막 이럴 때여가지고 여기를 하루 왼종일 이렇게 긁었더니 여기가 이렇게 막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아이크림을 열심히 챙겨 바르고 있는데 사실 그땐 이미 늦었죠. 그 일이 생기기 전부터 발랐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 제가 눈가 주름도 좀 심한 편이고 눈가가 정말 건조해요. 근데 사실 아이크림을 바른다고 해서 생긴 주름이 막 팽팽해지고 없어지는 건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이크림을 고를 때 목적이 이 아이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메이크업을 올렸을 때 그 촉촉함이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가, 내 눈가가 바싹 마른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해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네이처 리퍼블릭 요 아이크림이 오랫동안 눈가의 촉촉함을 유지시켜준 그런 제품이에요. 찬바람이 불어서 눈가가 쩍쩍 갈라질 때 굉장히 빛을 발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요겁니다. 이거는 필리밀리 822번 V컷 파운데이션 브러쉬예요. 희한하게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뭐 메이크업 할 때 그렇게 막 손이 잘 안 가는 그 브러쉬 제품군 중에 하나가 파운데이션 브러쉬거든요. 얘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얘도 2개예요. 원래 한 개 있었는데 최근에 올리브영에 얘랑 그 파우더 브러쉬랑 같이 기획 세트로 정말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실버인데 얘는 여기가 약간 골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야지. 그래서 이렇게 2개를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그냥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올리고 얘로 그냥 쓱쓱 밀어주면은 메이크업이 끝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진짜 초보자분들이고 뭐 누구건 간에 그냥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결 자국 없이 깔끔하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입문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께 완전 강추하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 중에 가장 두껍게 발리는 제품이 아마 클리오 쿠션이 아닐까 싶은데, 그 클리오 쿠션을 얘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발라주면은 진짜 얇게 발리면서, 또 클리오가 두껍게 발리긴 하지만 그런 색감이나 피부 표현은 정말 끝내주잖아요. 그런 장점은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브러쉬가 이 제품이에요. 진짜 어떤 파운데이션이건 어떤 쿠션이건 간에 얘로 발라주면은 그 피부 표현이나 그런 것들이 퀄리티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이 필리밀리 V컷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부터는 메이크업 제품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요거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 파운데이션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컬러는 웜크림 컬러인데, 제가 오늘도 이 제품으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제 피부톤에 잘 맞아요. 정말 자연스럽게. 이 퓨처리스트 파운데이션이 약간 촉촉이 파데의 거의 대표 주자잖아요. 근데 촉촉한 제형을 가지고 촉촉하게 피부 표현을 해주면서도 저는 이런 밀착력이나 지속력이나 아니면 커버력 같은 게 절대 뭐 다른 매트한 파데보다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막 한여름 얼굴 막 녹아내릴 때, 그럴 때 아니고서는 두루두루 여러 계절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냥 여름에도 이 제품을 사용을 해요. 얘를 바르나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바르나 날이 너무 덥고 유분이 대폭발하기 때문에 얼굴 무너져 내리는 거는 매한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그냥 촉촉하고 피부 표현이 좀 예쁘게 되는 그런 제품을 바르자 싶어서 여름에도 얘를 되게 잘 바르고 다녔어요. 그 다음 제품은 쿠션인데요. 얘는 립생로랑 르쿠션 엉크르드뽀 퓨전 잉크 쿠션 파운데이션, 제가 쓰는 컬러는 30호 컬러예요. 컬러가 아까 보여드린 퓨처리스트랑은 조금 다른데, 얘가 웜크림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약간 옐로우 베이스 느낌이 강한데, 얘는 완전히 핑크 베이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옐로우보다는 핑크 베이스 쪽에 좀 가까운 컬러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얘도 제 피부톤에 굉장히 찰떡인데 조금 더 화사하게 피부 표현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얘는 제가 뭐 말레이시아나 뭐 다른 나라, 더운 나라 갔을 때도 베이스 메이크업을 얘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만큼 뭐 밀착력이나 무너짐, 그리고 커버력 이런 것도 괜찮은 제품이고, 그리고 사용감 자체는 촉촉함보다는 완전 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매트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완전 추울 때, 미치게 추울 때, 그럴 때 말고는 그냥 두루두루 다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올린 겟레디에서 얘 리필을 끼고 이제 처음 사용을 했잖아요. 리필이 또 있습니다. 얘도 뭔가 면세점을 이용할 때나 그럴 때 리필이 없으면은 그냥 하나쯤은 또 사서 짱박아 두는 그런 제품이에요. 다음 제품은 컨실러인데요. 요거 세포라 컬렉션 컨실러예요. 하이 커버리지 컨실러, 제가 쓰는 컬러는 22번 내추럴 컬러입니다. 얘는 올해 초에 태국 갔을 때 세포라에서 사온 제품인데, 이제는 이제 한국에도 세포라가 들어와서 세포라 컬렉션 제품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추천을 해드리는 것도 있는데, 되게 얇게 발리면서도 밀착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요즘같이 건조하고 추운 계절에 사용해도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 들뜸이 없이 그 커버력을 오랫동안 유지해주는 제품이 이 컨실러라서 겨울에도 계속 지금 손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세포라에서 가격이 18,000원인가 그랬어요. 막 엄청 비싸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괜찮은 컨실러를 찾고 계시다면은 세포라 컬렉션 요 컨실러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요 베카의 하이라이터입니다.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컬러는 거의 베카의 대표 컬러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스톤 컬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더 샀어요. 문스톤 컬러가 이렇게 샴페인 골드 컬러라면, 제가 또 산 거는 이거는 로즈 쿼츠 컬러인데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무궁화 컬렉션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핑크기가 있는 그런 컬러고, 이어 오브 더 피그라고 올해가 돼지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약간 돼지이기 때문에 이건 사야겠다 그래서 산 건데, 얘는 뭔가 문스톤에 비교하면은 조금 맑은 골드 컬러예요.
일단 베카가 하이라이터 명가잖아요. 하이라이터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말 자연스럽게 발색이 돼요. 그래서 베이스 메이크업 안에서 이렇게 은은하게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하이라이터 연출이 되고, 물론 사용하는 브러쉬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써봤을 때 막 뭉치거나 그런 게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문스톤을 정말 자주 썼었는데 요즘에는 이거를 많이 써요. 로즈 쿼츠. 핑크기가 조금 더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고칠 수도 없다는 쿨톤병에 단단히 걸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손이 더 자주 가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제품인데요. 마지막 제품은 향수입니다. 그리고 바이레도의 모하비 고스트 라는 향이에요. 제가 이 바이레도라는 브랜드는 별로 그렇게 호감인 브랜드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케이스가 너무 별론 거예요. 그냥 뭐 이거 여기가 자석인 거 말고는 별로 이렇게 장점이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싸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하비 고스트를 시향을 해봤는데 향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보통 플로럴 계열이나 아니면은 은은한 파우더 향 아니면은 뭐 섬유 유연제 향 이런 류의 향을 좋아하는데 뭔가 파우더리함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데 그 위에 상큼하면서도 뭔가 달콤한 꽃냄새가 나는 그런 향이에요. 뭐라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진짜 향 설명이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얘는 좀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향이긴 해요. 근데 저한테는 완전 극호라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향수를 살 때 오드 뚜알렛을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얘는 오드 퍼퓸이에요. 오드 뚜알렛보다 조금 더 지속력이 좀 긴 제품인데 그래서 그런지 아우터 입고 얘를 이제 뿌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옷장에다가 다시 넣어놓으면 나중에 그 옷장을 딱 열었을 때 이 모하비 고스트 잔향이 진짜 은은하게 나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본의 아니게 그런 방향제 역할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 바로 이 모하비 고스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2019년에 정말 잘 쓴 제품들은 뭐가 있는지 하나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근데 이 제품들을 고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약간 뭐 다른 제품도 더 하고 싶고 그렇긴 한데 개수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못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년부터는 달별로 아니면은 달별로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분기별로 페이보릿 제품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2019년에는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러면서 패기 넘치게 한 해를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허리도 너무 심하게 다쳐서 거의 몇 개월을 누워만 있었고 그리고 약간 마음의 그런 문제도 있어서 좀 유튜브를 많이 열심히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아쉽고 여러분들도 아쉬웠을 텐데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성실하게 영상을 자주 올릴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 빨리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